건조하면 대기 중에 습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한번 해 떨어지고 나면 기온이 쭉 떨어지죠. 그지? 그래서 막 어젯밤 같은 경우는 거의 10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선생님 동네 같은 경우는 거의 6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공기 깨끗한 편이고 바람 세다 보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보러 다녀? 별 보러 다니지, 별 보러. 교수님도 어저께 좀 퇴근 일찍 해서 밤에 별 보러 동네 뒷산 올라갔더니 제법 보이더라고. 전기줄 때문에 동네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회방을 당하지, 회방. 자, 아무튼 그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160쪽부터 숙제였습니다. 그죠? 160쪽 숙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분이나 지났어. 지난 시간에 우리 유전자와 단백질, 그 다음에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같은 뭐도 있었어? 유전자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기 제목에 써있지만 유전자와 단백질이라는 말을 써놨고요. 유전자와 단백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 유전정보의 흐름이었어. 유전정보의 흐름. 이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지? 유전자는 DNA 속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DNA 속에 있는 정보가 밖으로 나와서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에서 단백질로 합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합성된 단백질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 몸속에는 효소, 호르몬, 그 다음에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들 이런 데 쓰이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유전정보의 흐름, 유전정보를 각 DNA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뭐뭐 있다고 그랬지?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정보에는 DNA 염기서열,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이것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RNA 속에는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조금 다르다 그랬어. 유라실이라는 녀석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것들이 3개씩 묶여서 3염기 조합을 만든다 그랬고, 이게 3개씩 묶여서 코돈이라는 녀석을 만든다 그랬어. 이렇게 만들어진 3염기 조합이 또는 코돈이 뭘 한다고?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면 약 20개 정도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서로 뭉쳐져서 뭐가 된다고요? 각종 효소나 호르몬이 된다. 또 뭐 근육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였고. 그지?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봅시다. 160쪽에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전자는 DNA 특정 부위에 있다. 맞습니까? 네. 답은 2번이지. 생물의 유전자 수는 염색체 수와 일치한다? 아니, 염색체 속에 염색사가 들었고 염색사 속에 DNA가 들었고 DNA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 훨씬 많은 거예요. 유전자 수가. 엄청나지 뭐. 답 2번. 지금 160쪽 하고 있어요. 3번에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DNA 염기서열에 저장된다. 맞는 말이고,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질환. 오케이. 지난번에 뭐 낯 모양 적혈구 빈혈증 또는 페닐케톤요증 이런 얘기 했단 말이지.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밀레이스가 될 녀석, 얘는 트립신이 될 녀석, 얘는 뭐 호르몬 중에 뭐 에스트로겐이 될 녀석 등등등이 되는 거라고. 답은 2번이고요. 2번 별표. 2번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의 관계를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세포 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이 뭐야? 기억이 염색체야. 기억이 염색체고, 니은은 뭐야? 니은. 염색체 속에 감겨져 있는 구불구불한 구조 DNA가 됩니다. 사실은 요 사이에 염색체를 풀어 헤친 염색사.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냅두고. 그 다음에 DNA가 단백질을 칭칭칭 갖고 있고요. 이거를 쫙 확대를 했더니 이 속에 있는 확대한 구조의 디귿에 들어있는 게 뭐야?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은 1번이네요. 3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된다. 염색체는 또는 염색사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맞고, 니은 DNA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다. 맞지? DNA는 핵 속에,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RNA는 핵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지? 한 분자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얘기했고, 답은 4번이야. 니은을 구성하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 맞는데 유라실이 아니지. 유라실이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요? RNA라고 했습니다. DNA하고 RNA는 좀 다르죠? 이중 나선 구조, 단일 가닥. 여기는 유전정보 저장, 유전정보 전달. 알겠습니까? 그리고 티날 정도의 티나는 거 유라실이라는 거 있었어요. 답은 4번이고, 이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더라. 그 다음에 4번. 사람의 눈동자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지 뭐. 갈색 눈동자 유전자 속에는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가 들어있더라. 많은 양의 멜라닌 때문에 갈색 유전자가 되는, 눈동자가 되는데, 파란색 눈동자의 유전자를 갖게 되면 멜라닌 색소 합성량이 줄고, 따라서 파란색 눈동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사실은 눈동자라기보다는 홍채가 그렇게 된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갈색이다 아니면 파란색이다라고 나온 거는 눈동자라고 하면 안 되고 홍채, 눈에 있는 구조 중에 홍채, 동공 바깥쪽에 홍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기억 맞았고요. 유전자에는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합성되는 멜라닌 합성 효소의 양에 따라 눈동자 색이 달라질 수 있다. 유전자의 유전 정보는 단백질 합성을 통해 형질로 나타납니까? 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지. 자, 그 다음 5번 발표합시다. 5번 엄청 중요합니다. 5번 엄청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DNA, 기억, 단백질로 돼 있어. DNA,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단백질.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DNA가 가의 형태로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나의 형태로 뭐가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야. 가가 뭐야? DNA가 전사되는 과정이고요. 전사돼서 만들어진 기억을 우리는 RNA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번역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번역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리보솜에서. 그지? 그러면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얘기야. 자, 기억은 RNA가 되겠네.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까지가 핵 속이고 바깥쪽은 그냥 세포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세포 밖으로 나가겠지. 혈관을 통해서 가든 뭘 통해서 가든. 기억 맞았고요. 가 과정은 전사, 나 과정은 번역이다. 여기다 한 개 더 집어넣어서 DNA가 자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과정은 복제라고 합니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나 과정은 핵 속에서가 아니라 세포질에 있는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나타나더라. 답은 3번이 되겠고 6번 DNA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방식 한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염기가 라고 그랬지. 세 개. 그게 3염기 조합이던 코돈이던 간에 DNA니까 3염기 조합이 맞겠지. 기억 맞았고요. 아니 틀렸고요. DNA는 염기 서열이 다르면 저장된 유전 정보도 달라질 수 있다. 네. 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비율이 같으면 비율이 아니라 염기 서열이 같으면 비율이 아니라 서열이 같으면 제가 한 글자 가지고 장난질해야겠네. 답은 니은. 자, 그 다음에 7번 코돈. 지난 쌤이 코돈이라는 얘기했죠. 코돈. 코돈은 뭐라고? RNA 속에 들어있는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을 조합해서 만든 3개씩 묶은 조합을 만든 거. RNA를 3개씩 묶은 조합을 코돈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유라실이 없으면 그게 코돈인지 DNA의 3염기 조합인지 구분하긴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응? 자, 아무튼 계속 가보면 코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64종류가 있다. 왜 64종류인지 봐봐. 3개씩 묶어서 하나의 코돈이 들어갈 수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요 자리에 들어갈 염기가 뭐 있어요? 염기. 아데닌, 유라신, 사이토신, 구아닌 4개 들어갈 수 있지. 종류가 4개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끝이야? 아니야. 똑같은 게 반복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경우의 수가 4개고 여기도 경우의 수가 4개야. 다 곱하면 몇 나와?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앞 페이지에 지난번에 했던 앞 페이지 어디였냐? 어디였어? 바로 앞 페이지 159페이지에 잘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8, 8에 64. 64가지가 들어있잖아. 그지? 그지? 64가지가 들어있어. 선생님 지금 그거 159페이지 보는 이유가 있어. 분명히 조합은 64가지가 맞지. 그런데 거기에 써있는 염기 이름들 봐봐. 염기 이름. 페닐알라닌, 류신, 세린, 프롤린. 종류 몇 개나 될 것 같아? 20개밖에 안 됩니다. 응? 코돈의 숫자, 유전부가 연결되어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많아요? 아미노산 수가 많아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요. 아미노산 수가 적어요. 특히 거기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UAA나 UAG 또 UGA라고 하는 건 연결 멈춤이라고 돼 있지. 그지? 이렇게 연결 멈춤으로 돼 있는 다시 써볼게. UAA나 또는 UAG나 그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UGA나 이런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종결 코돈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코돈? 종결 코돈. 그러니까는 우리 막 밑에 문제에 DNA 염기서열과 RNA 염기서열에 AAA, CCC 막 만들었잖아. 어떤 호르몬이나 어떤 효소를 만드는 과정이 딱 끝났을 때는 마지막엔 얘 아니면 얘로 끝나야 된다고. 그런 게 있어. 그냥 참고로 나와서 얘기 해본 거고. 다시 7번으로 계속 가면 64종류 맞고요. DNA가 가지는 연속된 3개의 염기가 아니라 DNA가 아니라 RNA라고 그랬습니다.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한 종류만 있어요. 앞에서도 봤겠지만 아미노산이 더 개수가 적으니까 아까 앞에서도 봐봐. 류신을 지정하는 녀석이 6개나 있어요. 프롤린도 4개나 있고요. 그지? 다른 것들도 뭐 4개 아니면 적으면 2개까지도 막 나와 있다고. 그지? 메사이오닌, 트립토판 요런 애들만 1개로 돼 있고 거의 2개 이상으로 돼 있다고. 외우는 건 아니에요. 답은 1번. 8번에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에 넣으면 사람의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대로 세균에서 아미노산이 결합되므로 사람의 단백질을 세균에서 합성할 수 있다. 쌤이 지난주에 사람에게 필요한 당뇨 환자들, 심각한 당뇨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대장균을 증식시켜서 만들어낸다 그랬지? 그지?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장균을 증식시켜서 거기서 뽑아낸단 말이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야? 유전부호 체계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달라졌다가 아니라 계속 전달된다는 거지. 유전이 무슨 뜻이야? 재진, 유전이 무슨 뜻이야? 아빠 닮았어 안 닮았어? 왜 방설여? 엄마 닮았어 안 닮았어? 어떤 유전 정보를 너한테 전달을 한 거야. 중간에 변형되면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돌연변. 응? 돌연변 일어날 수도 있겠지. 남겨서 전달하는 거지 변형시키는 건 아니야. 형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유전 정보는 변함이 없다고. 자, 기억 틀렸고요. 사람과 세균은 공통 조상. 왜 세균을 활용할 수 있느냐? 같은 조상이니까. 동일한 유전보호 체계를 가지니까. 답은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 보면 유전 정보의 전달과 단백질 합성 과정을 나타낸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연습했던 거예요. 밑에 있는 RNA가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RNA가 DNA 구조에 있는 윗줄을 전사한 거야? 아랫줄을 전사한 거야? 파악을 해야지. 만약에 윗줄을 전사했다면 ATT 밑에 뭐가 붙어야 돼? ATT 밑에 UAA가 붙으면 돼. 그지? UAA로 돼 있네.
그럼 맞는 거지 뭐. 만약에 TAA를 전사했다면 만약에 DNA의 아랫줄에 있는 TAA를 전사를 했다면 마치 TAA? 응? TAA를 전사했다면 AUU가 됐었겠지. 그지? 근데 밑에 AUU가 아니라 UAA로 된 거 보니까 윗줄 전사한 게 맞아요. 가에다가 전사라고 쓰시고 나에다가는 번역이라고 쓰세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윗줄 전사한 거라 그랬으니까 전사해서 만들어진 게 GGC면 전사해서 만들어진 게 GGC면 이 위에는 뭘 전사한 거야? G를 전사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기억 맞았고 아미노산 1번을 지정하는 코도는 바로 위에 3개씩 묶으면 UAA 맞고요. 가 과정을 통해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된다. 오케이. 가 과정이 전사라고 그렇습니다. 전사. 그 다음에 나 과정에서 연속된 3개의 RNA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이 연속된 3개의 RNA 염기를 뭐라 그런다고? 코돈이라고 부른다고. 답은 4번이고요. 나 과정에서는 4개가 아니라 3개라고 말했어. 3개. 그지? 코돈이든 3염기 조합이든 3개가 돼야 된다고. 나 과정에서는 RNA와 리보솜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리보솜만 필요합니다. 응?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RNA 중에 또 있어. 무슨 RNA? tRNA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번역하는 RNA. 거기다가 써. RNA 앞에다가 조그맣게 가로치고 T자. 그래서 번역하는 RNA와 리보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지정되고 이런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모여서 효소나 호르몬이나 세포조직이나 등등이 된다 그랬지. 근육이 되거나. 다음은 4번이고요. 10번. 어떤 DNA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 중에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위에 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DNA 한쪽 가닥이랍니다. 이거를 전사하래요. 그럼 그냥 말로 부를 거야. 전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TGC를 전사하면 A 빨리 대답해. ACG 그 다음 뭐야? ACG UUU 그 다음 뭐야? CCG니까 GGC 그 다음 뭐죠? AGT니까 UCA 요게 답이야. 포돈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쓰면 실수 안 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답 쓸 때 그냥 쭉 붙여 쓰면 돼. 나중에 내신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최대 9개의 유전부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A, C, G, U 뭐 있어? 그거밖에 없잖아. 그지? 4개라고 해야겠고 전사된 RNA에서 3번째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도는 3번째면 뭐야? 하나, 둘, 셋. 3번째 아미노산 지정하는 코도는 GGC였습니다. 그지? 이 DNA로부터 합성된 폴리펩타이드는 최대 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됩니까? 최대 만약에 이거 다 각자 얘도 또 다른 아미노산이면 최대 4개까지 다 다르면 근데 뭐 2개가 겹칠 수도 있겠지 3개, 4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최대 4개까지 가능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12번 근데 이거는 고르는 거야. 어떤 DNA의 이중나선 염기서열 일부와 이로부터 전사된 RNA 염기서열을 나타낸 거다. 이 RNA는 DNA 가닥 1과 2 중에 어느 것으로부터 전사된 건지 쓰래요. UGG에서 끝났지? 가닥 1이야 가닥 2야. 밑에가 U 다음에 뭐였어? UGG가 이게 전사된 녀석이라고 하면 원래는 뭐였단 얘기야? 이 위에 있던 게 A, C였단 얘기지. ACC로 되어 있는 게 누구예요? 가닥입니다. DNA 가닥 2가 요거로 시작되죠? 그러면 그 DNA 가닥 2를 전사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뭐야? 별거 없어. DNA 가닥 2라고 쓰고 13번
13번으로 점프하겠습니다. 전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거고 표는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들어갈 알파벳을 한번 써볼까요? 가에 뭐 들어가? C, U, A. 그지? 그 다음 CAA 밑에는 뭐 들어가? G, U, U. GTG 자리는 GTG 자리는 CAC 들어가지. 그 밑에도 찾으란 얘기야. CUA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류신. 나는 GUU. GU이면 발린. CAC 히스티딘. 우린 이게 뭔지 몰라. 그냥 아미노산의 이름이야. 이런 것들을 가나다 자리에 순서대로 넣을 수가 있다고요. 일단 옳은 거 기억 맞고 니은도 맞고 가와 다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모두 류신이다. 틀렸지? 그지? 가가 지정하는 건 류신이 맞지만 다가 지정하는 건 히스티딘이었잖아. 답은 4번. 그럼 14번에 유전자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지난번에 우리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지? 자,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가 이게 오른쪽이야. 페닐케톤요증에 대한 얘기고요.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머리카락과 피부 등이 하얗게 변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알비노증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봤어? 알비노 개구리, 뭐 알비노 사자 가지고 하얀 사자도 있고 하얀 개구리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가끔 보면, 응? 하얀 코뿔소 못 봤어? 하긴 뭘 보겠어요. 하여튼 주로 색소에 문제가 생겨서 하얀색으로 해버리면 백색증이라든지 알비노라는 말 붙입니다. 뭐라고 한다고? 가가 페닐케톤요증이고 나는 알비노증이라고 합니다. 써보시고요. 이 정도 상식이니까. 자, 15번. 15번입니다. 가를 통해 유전자가 단백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오케이. 맞아요?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합성되지 않아. 그냥 유전자는 단백질이 아니라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유전자도 결국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넓게 보면 그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는 뭐 유전 정보를 알아내긴 하지만 DNA의 특정 부위라고 하는 게 맞아. 자, 그래서 기억은 애매하고 니은 나는 효소의 생성에 관련된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보이시잖아. 효소가 합성되지 않아.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합성되지 않아 그 단백질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니까 유전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고. 15번 그림은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 한 개가 바뀌어서 낫 모양 적혈구가 생기는 과정이다. 이거네. 15번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했어.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지. 이렇게 빈혈이 생기면 대신에 말라리아 잘 안 걸리는 증세가 나타난다고. 그걸 증세라고 하긴 그렇지만 코돈 GAA와 GUA는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적혈구 모양이 이상해진 거잖아. 그지? 맞았고요.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개수는 정상 헤모글로빈과 숫자는 같지. 그지? 근데 배열이 다른 거죠? 니은 틀렸고요. 그래서 배열이 달라져서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지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답은 기억 디귿. 자, 이제 1등급 도전 문제로 가봅시다. 요까지 하고 뒤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화학 파트로. 자, 1등급 도전 문제 163페이지. 그림은 어떤 곰팡이가 생장에 반드시 필요한 아르지닌을 합성하는, 그러니까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야?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아르지닌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DNA 속에 있는 거를 전사 번역해서 그러니까 전사에서 RNA로 들고 나온 다음에 리보솜에서 번역을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과정을 거치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쭉 연결이 돼서 자 볼게요. 유전자 1, 2, 3은 각각 다른 효소의 합성에 관여한다. 다른 효소, 효소 1, 효소 2, 효소 3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내용이 하나씩 나와. 유전자 1의 이상으로 효소 1이 생기지 않으면 물질 A가 물질 B가 되려면 효소 1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림상 필요하지? 그지? 만약에 유전자 1의 이상으로 효소 1이 합성되지 않으면 A가 B로 전환되기 힘들지? 그지? 니은도 맞았고요. 만약에 유전자 2에만 이상이 생긴 곰팡이는 물질 C가 있을 때에는 아르지닌을 합성하지 못합니까? 효소 2가 맛이 갔는데 물질 C가 이미 있어. 물질 C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상태면 효소 2번이 없어도 아르지닌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아르지닌이란 녀석이 생기려면 물질 C가 필요하냐? 네. 근데 물질 C가 만들어지려면 효소 2가 필요하지. 근데 효소 2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물질 C는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아르지닌 만드는 데는 상관이 없지. 물론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나중에 트러블이 또 발생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해가니?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번에 그림은 동물 세포의 구조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A가 핵이고요. B가 세포에서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는 핵이 되겠고 B가 어디니까 B. 시구 정차려. B가 미토콘드리아가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C는 골지체. 왜 쌤이 소포체라고 안 하고 골지체라고 그래서? 핵에서 멀어. 핵에 가까운데 이렇게 꾸불꾸불하면 소포체. 핵에서 멀고 세포막 바깥쪽에 가깝게 있으면 골지체로 분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 속에 가 과정이 DNA가 RNA로 만드는 건 과정이니까 전사시키는 과정이고요. RNA에서 뭘 끄집어내면 나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이 생긴대. 그럼 이거 번역이야. 그죠? DNA가 전사돼서 RNA가 번역을 하면 리보솜에서 오늘만 벌써 두 번씩 쓰고 있어. 리보솜에서 뭘 만들어낸다고?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이 단백질이 각종 효소나 호르몬으로 쓰인다고 얘기했지? 그지? 만드는데 원료로 쓰인다고. A에서 핵 속에서 전사 과정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가져 나갑니다. 지금 전사가 무슨 뜻이라 했어? 솔저야? 솔저? 아니야. 전달하기 위해서 복사,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카피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부른다고. 나 과정에서는 B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뭔가를 합성하려면 에너지 필요합니다. C 과정에서 C가 뭔데? 골지체에서는 가 과정에 필요한 효소가 합성된다. 효소가 합성되는 곳은 어디? 리보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골지체는 밖으로 분비하는 곳이에요. 세포 밖으로. 정답은 기억 니은.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 그림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슐린을 대장균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하는 과정이야. 인슐린의 대량 생산. 뭐를? 사람의 인슐린을 뭘로? 대장균을 통해서, 즉 대장균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한단 말이야.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사람의 유전 정보의 체계와 대장균이라고 하는 녀석의 유전 정보 체계가 같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지? 이 대장균은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인슐린을 1g 만드는데 뭐 에너지가 얼마큼 필요하다. 그 에너지 가지고 10g, 100g, 1000g까지 만들어 버리는 게 대장균이라고. 자체 증식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자, 대장균이 증식할 때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도 복제됩니까? 네. 대장균에서 사람 인슐린 유전자의 전사와 번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생산을 해내는 거야. 사람과 대장균은 전사나 번역 과정은 같지만 유전보 체계도 같습니다.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답은 기억, 니은.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DNA 가닥과 이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을 일부와 이를 바탕으로 합성한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된다라는 얘기는 CGU 세 개씩 끊어볼게. 그 다음에 GGU 그 다음 뭐죠? UAU 그 다음에 UGG. 자, 여기 봐. 제일 왼쪽 첫 번째 것부터 번역된다는 얘기는 세 개씩 이렇게 끊으라는 얘기야. 근데 가끔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왼쪽 두 번째부터 번역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 번역.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세 개밖에 못 만들겠지? 왼쪽 세 번째부터 번역한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날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1학년 고1 과정에 별일 없으면 제일 왼쪽 끝부터 하니까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된다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왼쪽 첫 번째 거부터 세 개씩 묶으라는 거고 왼쪽 두 번째부터라고 하면 두 번째 거부터 세 개씩 묶는 거고. 알겠지? 자,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녀석은 누구야? UAU 맞지? 기억 부분의 염기 C가 T로 바뀌면 아미노산 3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 2가 바뀌지. 그지? 니은 부분의 G가 삽입이 되면 아미노산 4번은 한 칸씩 밀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한 칸씩 밀려서 끝에가 UGG가 아니라 UUG가 되겠네. 그지? 정답은 기억 티귿이 됩니다. 지금 한 문제는 나름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중단원 전공 문제 한번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우리 어디 들어가냐면 170페이지 산화 환원 반응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날씨가 좋구만. 산화 환원 반응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책은 페이지 170쪽 170쪽에 산화 환원 반응. 자, 일단 여기서부터는 화학이라는 과목으로 조금 단원이 넘어갔습니다. 화학이라는 단원이에요. 앞에까지가 생명과학이었다면 뭐 그렇다고 완전 내용이 단절된 건 아니지만 일단 단원상으로 좀 단절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용어를 이쪽에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새로운 마음으로 화학 공부를 또 끄집어내도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야. 뭐 미리 한번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과학 공부를 좀 좋아하는 학생들 아니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부를 했던 선행했던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과학 선행이 물리하고 화학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부분이 낯설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응? 여기 없는 것 같아.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응? 이 물리나 화학 파트가 워낙 기초학문으로, 과학의 기초학문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물리나 화학 파트는 유난히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투자해서 기초학습을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아직도 원소기호 몰라요. 찔리지. 나트륨? 크게. 틀려도 돼. 죽이진 않아. 나트륨? Na. 염소? Cl. 황? S. K? 아니 왜 이렇게 뭐지? 뭐랄까?
아르곤? AR. 리튬? 알았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기율표를 간이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지금 이거 쓰고 지워버릴 거야. 수, 리, 나, 칼, 그 다음에 배, 마, 칼 쭉 가다가 13쪽에 가면 삼붕소, 알루미늄, 그 다음에 탄소, 규소, 그 다음에 질소, 임, 황염소.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지금 뭐냐? 황염소 했더니 바로 이제 고개 끄덕거리네. 황 다음에 산이지. 산소 다음에 황이지. 산소 다음에 황. 그 다음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 다음이 헬륨, 네온, 아르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야 될 원소기호 원자번호 20번 플러스 알파라고요. 35번, 53번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알겠지? 이름 뭐라고요? 빨리 찍어. 여기 얘기해. 지금 네가 얘기해. 10개만. 시작. 이거 뭐라고? 응. 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에게 몇 개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특히 요새 최근 들어와서 미국식으로 발음하는 바람에 NA라고 써놓고는 소듐이라고 부르고요. 소듐. K는 포타슘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소듐, 포타슘 부르면 나트륨, 칼륨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자고.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이게 지금 전환이 끝난 시점이라서 만약에 영어로 된 문장이 쭉 나오잖아. 응?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지문 내용에 바닷물에는 소금이 들어있는데 소금의 성분에는 나트륨이 들어있다 라고 써있으면 나트륨이라는 글자가 그 지문 안에 없어. 뭐라고 써있어? 소듐이라고 써있어. SODIUM. 영어로 이게 뭐야? 나트륨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포타슘 이라고 써있어. 이게 뭐야? 칼륨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응? 이런 거 조심하자고. 영어 지문에 나오면 나중에 해석 보면은 칼륨이 들어있다. 아니 지문에 칼륨이란 단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모르는 단어라도 전혀 없었는데 저런 이유 때문인 거라고. 대신 알아서 뭐를 알아? 뭐를 알아? 소듐과 포타슘. 자, 이러한 것들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제 산화 환원 반응으로 가보자고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라는 말은 일단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산원은 뭐야? 산화. 산화는 산소와 화학 결합을 한다는 뜻이야. 지난번에 지호랑 얘기했었지? 내가 산화에는 두 가지 산화가 있는데 한 개는 내가 얘기하고 한 개 네가 얘기했잖아. 그렇지? 소질이 있다니까. 산화에는 그게 빠른 산화와 그렇지. 이게 있단 말이지. 환원은 뭐냐? 이걸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어떤 녀석이? 산화되었던 녀석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산소랑 화학 결합했던 게 산소가 다시라고 말고 산소와 분리된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산소와 분리되는 과정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한다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환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책의 줄 한번 거볼게요. 170쪽에 보면 산화 환원 반응의 일단 위에 보면 핵심 집기에 산화 환원 반응의 실험 및 해석 반응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중에 광합성과 호흡 때문에
지구상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라는 것들이 세계 중에 이 정도로 존재하게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 문명의 발달 과정을 해석해 본다면 철을 재련한다든지 알루미늄을 재련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또 산화환원 반응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요. 자, 밑에 산화환원 반응. 산소의 이동을 기준으로 따지면 쌤 지금 그거부터 써놓은 건데, 산소와 화학결합을 한다, 이걸 산화라고 한다고. 이건 산소와 분리되다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귀환한다고. 원래대로 귀환한다고. 이거를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물질이 산소를 얻는, 산소를 잃는. 쌤 지금 일부러 여기다 뭘 안 썼냐면 주어를 안 썼어. 물질이. 뭐가? 물질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은 누구야? 연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이 다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나도 될 수 있어. 너네도 될 수 있어. 응? 지금 기준이가 산소랑 화학결합을 해서 점점 애가 저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 지금 니네 몇 살이지? 16살? 6살 때는 졸라 귀여웠을 거 아니야? 그냥 그래. 아니야? 6살 때는 안 귀여웠어. 어? 너 내가 보기엔 느낌이 중3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하는 얘기야 그냥. 너 집에 와서 막 우는 거 아니야? 치바치바거리면서. 어? 내 말은 산화되는 과정 자체가 세포가 노화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또래 되면 그래가지고 자꾸 집에서 막 주스 갈아서 먹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나한테. 응? 무슨 뭐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으면 항산화 물질이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날 요새 한 일주일 정도 아침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주로 이제 비타민 같은 알약을 이용해서 섭취를 했는데, 어디서 또 무슨 귀 들을 게 얇아, 우리 또 집에 계신 분이 귀가 무지하게 얇아가지고 어디서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약으로 먹는 거 별로 안 좋다. 직접 뭐 즙을 내서 먹고 뭐가 베타카로틴이 많은 걸 즙을 내서 먹어야 어쩌고 저쩌고 좋다. 항산화 작용에는 베타카로틴이 최고다. 그리고 또 어제 갑자기 베타카로틴 함량은 K이 최고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한 잔 먹고 왔거든. 거의 뭐랄까 가득 한 컵. 내가 보면 한 250ml, 300ml 정도는 마시고 오는 거야. 이거 먹고 밥 먹으면 이 맛이 뚝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결국 식사량도 쭉 줄겠지. 나는 예외야. 난 그거 먹고도 밥을 꼬박꼬박 먹어요. 어? 그걸 주면서도 식전에 주면서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왜? 알잖아. 그 야채즙 같은 거 먹고도 입맛 진짜 떨어지거든. 근데 그거 먹고도 밥을 꿀꿀 다 먹는 거 보면 나보고 괴물이라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먹이는 이유가 뭐냐? 먹이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젊어지고 돈 더 벌라는 얘기지. 결국에 빨리 늙으면 돈 못 버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빨라지니까 덜 늙고 돈 많이 벌어라 이거란 말이야. 덜 늙고가 뭔 뜻이야? 산화 과정을 막는다는 의미로, 그래서 항산화라는 말 쓴다고. 산화에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응? 아무튼 이렇게 산화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란 말이지.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산소를 얻는 반응이에요. 거기 산소를 얻는 과정 중에 탄소 원자가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탄소의 산화 과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화석연료 속에 탄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탄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만드는 과정도 산소와 결합한 거니까 산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반면에 환원은 뭐라고 돼 있냐? 환원 ECUO 따라해봐. 산화구리. 무슨 구리? 산소랑 화학 결합되어 있는 구리. 이 녀석에게 무슨 짓을 해주면 구리와 산소로 다시 쪼개지게 된다고. 구리하고 붙어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산화로 바꾸면 이게 산화야 또 산화. 응? 다시 한번 쓰면 구리 원자가 산소랑 결합하면, 공기 중에 산소 분자랑 결합을 하면 ECUO가 돼. 이거를 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ECUO를 다시 무슨 짓을 해주면 두 개의 CU와 산소로 쪼개집니다. 이 과정은 환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쌤 지금 그리는 게 뭔지 봐봐. 여기 뭐 심지 이렇게 있고, 알콜 램프야, 알콜 램프. 응? 응? 여기에 안쪽 불빛과 바깥쪽 불빛이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응? 안쪽이 빨간색인가? 바깥쪽 빨간색인가? 아무튼 이게 있다고 치면 이 바깥쪽 불빛을 산화불꽃이라고 보통 부르고, 이거 완벽하게 나눠지진 않아. 속에 있는 불꽃을 환원불꽃이라 그래가지고, 이 바깥쪽에서는 산화가 잘 일어나고 안쪽에서는 환원이 잘 일어나. 구리선을 밖에다가 이렇게 두면 산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래서 그을음이 묻어있거든. 이게 그을음이거든. 그을음 묻어있는 부분을 이 속에다가 쓱 집어넣으면 다시 맑아진 구리선으로 빨갛게 돌아온대요. 응? 자, 이 과정이 선생님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반응을 두 개로 따로따로 써놓은 거야.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산화구리란 녀석을 탄소랑 반응을 시키면 구리에 붙어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갔죠? 그지?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봐. 내가 반응식을 쓸게. ECU 요거랑 좀 다른 건데 ECUO 산화구리라는 녀석에게 탄소를 반응시켰더니 ECU가 되고 O2가 C랑 붙어가지고 CO2가 발생을 하더래. 응? 그래서 이 노란색 화살표 과정은 뭐로 되는 과정이야? 산화구리라는 녀석이 구리로 돌아갔으니까 환원되는 과정입니다. 그죠? 반면에 이렇게 해버리면 구리가 이 빨간 산소랑 결합하는 과정이니까 산화되는 과정이란 말이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산화되는 과정이라고 나와있고 환원이라고 나왔어. 선생님 지금 말한 거는 누구 위주냐? 구리 위주로 해놓은 거야. 구리 위주로. 근데 주인공을 탄소로 바꾸면 어떻게 돼? 탄소로 바꾸면 주인공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산소가 결합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된 거예요? 산화된 거예요. 그지? 그러면 또 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환원된 거야. 이렇게 입장을 누구로 놓냐에 따라서 산화, 환원이 서로 반대로 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줬어. 아유 고마워 반응이라서. 그럼 나는 잃었고 쟤는 얻었잖아. 그럼 이 반응을 보고 뭘 잃은 반응이라고 해야 돼? 얻은 반응이라고 해야 돼? 쟤는 얻었고 나는 잃었고. 항상 서로 반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산화되었다는 것은 탄소가 산화되었다. 환원된 것도 구리가 환원되었다. 한 놈이 산화되면 한 놈이 꼭 환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면에 이런 산화 환원을 전자의 이동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전자의 이동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 봐. 전자를 잃는 반응이 있고요. 전자를 얻는 반응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라고 하고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전자를 잃는 반응은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걸로 바뀌면 일반적으로 그래. 주로 금속이. 주로 뭐가? 금속이. 자, 거기 보면 마그네슘이 있었어. 마그네슘 상온에서 일상온에서 금속 조각이니까 이 마그네슘을 어떤 화학약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점점점 야금야금 녹아 들어가.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금속이 전자 두 개를 버리고 금속 이온으로 녹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그네슘 원자번호 몇 번이야? 12번.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 아까 주기율 그랬잖아. 남아 알뷸인. 그지? 원자번호 12번이면 서우야. 지우 동철. 원자번호 12번이면 양성자가 12개입니다. 양성자 개수가 원자번호니까. 그지? 양성자 12개. 근데 우리 마그네슘 그러면 막 중성 원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중성 원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 속에 양성자도 12개 들어있지만 전자도 12개가 들어서 퉁치면 전기적으로 중성. 쌤쌤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전자 2개가 밖으로 나갔어. 그러면 플러스 12개, 양성자 12개, 마이너스 전자 12개였는데 전자 2개가 밖으로 나가면 전체적으로 뭐가 더 많아?
플러스가 많지. 몇 개 더 많아. 그래서 2개 더 많다고 써놓은 거야. 이거를 우린 뭐라고 하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되었다? 양이온이 되었다. 요렇게 얘기를 한다고. 전자를 뭐하고? 잃고. 알겠어요? 반면에 그 밑에 보면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 하나 나와 있는데 Cu2+라고 하는 전자 2개를 지금 잃어버린 구리 이온이 전자 2개를 받아서 다시 구리가 되는 과정이 나와 있어. 얘는 지금 전자 2개를 버린 상태였는데 양이온이었는데 전자를 얻어서 다시 원래로 돌아왔지 이것도. 그래서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전자를 얻는 반응들 환원이라고도 한다고. 자, 오른쪽에 보면 마그네슘과 구리가 반응해서 써 있는데, 자 봐봐 여기 마그네슘과 구리 이온이 반응을 해서 나중에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고 구리가 원래로 돌아왔거든. 잘 봐. 얘는 전자를 잃었어요, 얻었어요? 잃었습니다. 플러스가 오른쪽 위에 붙어 있으면 양이온이라고 하는데 양이온은 전자를 잃은 거야. 만약에 이온 중에 전자를 얻었다. 그러면 Cl- 이런 식으로 붙어. S, E-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보호가 붙으면 전자를 얻은 거야. 알았지? 그럼 이거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구리 이온은 구리가 됐어. 전자를 몇 개? 2개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가 된 거고, 마그네슘은 구리이온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지. 지금 저 뒤에 붙어있는 음이온들도 이 반응에 참여를 할 텐데 걔들은 지금 빼놓고 얘기를 한 거야. 전자를 정말 잃고 얻는 애들만 따로 뽑아놓은 거라고. 자, 그렇게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밑에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한번 여기다 싹 써볼게요.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지금 여기가 되게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원리는 되게 단순해.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뭘 알아야 되느냐?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질산은이란 용액이 AgNO3라는 용액이고 구리는 Cu라는 녀석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근데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써 있었거든. 거기다가 금속 구리판을 쓱 담근 거야. 굳이 그림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이렇게 질산은 수용액이 있는데 거기다가 노란색 또는 붉은색 금속 구리판을 싹 집어넣으면 이 구리판이 점점 녹아 없어집니다. 응? 녹아 없어지면서 이 안에서 무슨 변화가 발생을 해요. 응? 그 얘기를 지금 반응식으로 쓰려는 건데 일단 수용액이면 이 녀석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해봐. 은이온. 안 따라해. 은이온. 질산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구리, 금속 구리란 말이야. 이거하고 구리가 반응했다는 얘기야. 잘 봐 여기. 이렇게 잘 붙어있던 녀석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지는 과정을 우리는 이온화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 이온화되었다. 이온화가 됐더니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고 얘는 전자가 한 개 남아도는 상태지. 그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전자를 부족한 상태인 얘가 전자를 필요로 해 다시. 그럼 교통고 도로 뺏어가냐? 웃기잖아. 그래서 이쪽에서 전자를 뺏어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구리는 Cu2+ 밖에 없어. 그냥 전자를 무조건 2개만 버려. 기본적으로 2개씩 버려. 응? 그럼 전자를 2개를 버린단 말이야. 지금 왠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화학을 좀 깊이 가야 돼서 전자 2개를 버렸는데 얘 지금 전자 몇 개 부족해? 1개 부족하지. 야 어차피 이거 수용액 속에 많은데 AgNO3 질산은 수용액 2마리씩 와. 2마리씩 내가 2마리씩 감당해 줄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전자 두 개를 얘가 다 먹어요. EAG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먹어요. 그래놓고 EAG가 됩니다.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 두 개를 버리고 CU2 플러스가 됐잖아. 그지? 이 녀석은 야 전자 두 개 다 부족한 상태가 됐어. 은한테 뺏겼거든. 대신에 나랑 좀 붙어있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CU2 플러스가 저기 오른쪽 왼쪽 위에 나와 있는 ENO3-랑 붙어가지고 CU랑 NO3가 붙은 상태가 되는데 NO3가 두 개라서 이렇게 쓰긴 합니다. 여기까지 몰라도 돼. 지금 우리는 전자를 주고받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요 지금 이 반응 시간에 선생님이 말한 요 봐. 요 뒤에 거, 요 뒤에 거, 요 뒤에 거는 쓰지도 않았어. 뒤에 거는 어차피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NO3는 써놓지도 않은 거야. 뭐만 써놨어요? CU랑 EAG 플러스랑 반응해서 AG와 CU2 플러스가 생겼다. 요것만 나왔지. 그지?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만 싹 뽑아서 써놓은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질산은수용액에 구리줄을 넣으면 우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고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여기 줄거 질산은수용액에 구리를 넣으면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고 은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환원된다. 은으로 환원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리 좌변에 반응식 화살표로 나타내는 화살표 왼쪽에는 구리라고 써있고 오른쪽은 구리 이온이라고 써있습니다. 그죠? 아, 산화됐구나. 왼쪽에 은 이온이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에는 은이라고 돼 있어요. 환원됐구나. 전자를 얻었구나. 그러니까 니네들 이거 보고 이걸 파악해야 돼. 왼쪽에 멀쩡한 애가 화살표 오른쪽으로 갔더니 플러스가 되면 전자를 잃은 거야. 산화된 거야. 왼쪽에 플러스라고 붙어있던 녀석이 이쪽에 가서 멀쩡한 애로 돌아왔어. 전자를 얻은 거야. 환원된 거야. 그지?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왼쪽에 멀쩡했는데 오른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음이온이 됐다. 이것도 전자가 얻은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나 플러스 17개, 마이너스 17개였는데 마이너스가 18개 됐어. 전자 잃었어, 얻었어? 얻었지. 환원된 거야. 다시 말하지만 기호로 써볼게. X라는 녀석이 X 플러스 또는 뭐 2 플러스 3 플러스 하여튼 이렇게 됐어. 이거 산화된 거야. 그지? Y 플러스라는 녀석이 Y가 됐어. 환원된 거야. 그쵸? Z라는 녀석이 Z 마이너스가 됐어. 뭐가 된 거야? 산화된 거야. 알겠습니까? 전자 얻었잖아요. 미안. 환원. 전자 얻었잖아요. 그치? Z 마이너스라는 녀석이 Z가 됐어. 전자 잃었어, 얻었어? 마이너스가 한 개 더 많았는데 원상복귀 됐어. 아니 전자를 잃어버렸다고. 이건 산화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잘 물어보진 않지만 전자가 예를 들어서 11개였는데 10개 됐어. 그럼 전자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지? 전자가 12개였는데 13개 됐어. 얻은 거잖아. 전자가 19개였는데 20개 됐어. 이거 뭐야? 전자를 얻은 거잖아. 이건 예를 들어서 10개였는데 9개 됐어. 잃은 거잖아. 전자를 잃어버렸다, 전자를 얻었다, 전자를 잃어버렸다.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이걸 가지고 산화 한원으로 구분을 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도 여기 생략된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묽은 염산은 HCl이라고 쓰고요. 여기에 아연을 반응시킨다. 참고로 이러면 수소기체 발생하게 되고 아연이 녹아 들어가게 되는데 수소기체 발생하려면 수소가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H2니까. 그래서 여기 봐. EHCl 플러스 아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EH 플러스 E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묽은 염산이 수용액으로 존재하고 여기에 아연이 붙으면 얘한테 전자 두 개를 넘겨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아연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러면 수소기체 그냥 발생하고 지금 여기서 일로 넘어가도 되는데 일부러 단계를 쓰는 거야. 이거는 그냥 두 개 붙여줬어.
전자 두 개가 모자라는데 하나 남는 놈이 둘이 있네. 그럼 아연 하나에 Cl 두 개가 붙어 있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책에는 뭐만 나와 있어요? 얘하고 반응해서, 그지? 얘하고 반응해서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 얘하고 얘가 생겼다라고만 돼 있지. 그지? 응? 아연 이온이 됐으니까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된 거고, 수소 이온은 플러스 띄고 있었는데 봐봐 여기 플러스 띄고 있었는데 플러스를 안 띄어. 그럼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지. 그지? 요거를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 여기 써 있죠? 어떤 물질이 어떤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고 산화되면 다른 물질은 분명히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다. 줄 그으세요.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산화 환원 반응이 되게 많습니다. 오른쪽에 읽어볼게요. 사과의 갈변. 사과를 깎아 공기 중에 두면 사과의 깎은 부분이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한다. 맞지? 그래서 딱 비주얼상 먹기 싫게 생겼지?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사과를 깎아놨다가 갈변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 나한테 하고 뭐 치우라. 슬프지? 손난로. 철가루가 들어있는 손난로를 흔들면 철이 산화되어 열 발생한다. 염색약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는 머리카락의 멜라닌 색소를 산화시켜서 머리카락을 탈색시킨다. 그 다음에 고려청자의 비치색은 유약이나 흙에 포함된 철이온이 무슨 이온? 청자를 굽는 불 속의 일산화탄소랑 반응해서 환원될 때 나타난답니다. 사람들이 뭐 이거 알고 했겠어? 해보니까는 오야 이렇게 되니까 오 이런 거지 뭐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야겠군. 웃기고 있네. 그런 거 아니잖아. 어쩌다 보니 반딧불이의 불빛도 봐. 반딧불이의 몸속에서 나오는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산화될 때 불빛이 난다.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겁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또 누렇게 변한 옷을 표백제로 세탁하면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옷이 하얗게 된다. 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만만한 게 얼마 전에 그 서울 무슨 불꽃 축제 할 때 나오는 그 불꽃놀이 빵빵 터지는 것도 연소 반응이니까 빠른 산화 반응인 거고, 또 음식물 사하는 거, 썩는 거 이런 것도 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랑 화학 결합하는 과정이니까 산소 공급 차단하면 안 썩을 수도 있어. 불 안 날 수도 있어. 그지? 니네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냐? 그 휴대용 버너 같은 거 쓰다 보면 불꽃이 저 안으로 들어가서 통 속으로 들어가면 터지지 않을까. 그 속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불이 아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응? 가끔씩 근데 그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좋잖아. 모기약 F키랑 10분에 되면 라이터를 확 붙이고 이거 화염방사기로 바뀌는 거야. 이거 액화 석유가스라서 불 엄청 잘. 옛날에 시골에 이런 거 많이 했어. 추석 때 시골에 성묘하러 가면 뭐 할아버지 산소나 이런 데 이렇게 비석 밑에 말벌들이 집 져놔요. 이 새끼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성묘해야 되는데 성묘하느라고 한 몇십 분 거기에서 좀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말벌집이 있으니까 이제 좀 동네에 조금 힘들 쓰는 뭐 삼촌들이 와가지고 응? 야 F킬러 하나 갖고 와. 쓱 하다 그러다 쏘입니다 이제. 그러다 쏘이기도 하고 막. 시골 사람들은 쏘여도 괜찮더라고.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연소 반응도 가장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